자, 오늘의 숙제 좀 빠르게 볼 텐데요. 자, 글로벌 안보 위기, 방산 기업들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트럼프 정책과 드론, 그리고 현재 시장의 수혜주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감정 소비가 무엇이며 지금 팜마트 세계가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숙제를 또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CMS증권 박상준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나오셨는데 오래간만에 네. 오늘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격이 좀 일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을 또 어떻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이야기 있었죠. 뭐 예.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 핵시설 공격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높지는 않다. 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뭐 혼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예.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그 바이든 정권 때 상당히 미국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더 자신만만했었는데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막상 되고 나서 이제 네타냐후와 그렇게 사이 좋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패싱 같은 것들 많이 했잖아요. 예.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란과 그러니까 미국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 이게 거꾸로 돌아가 보면 뭐 햇볕 정책 비슷하게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이란을 밖으로 끌어냈었죠. 근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었었잖아요. 아. 근데 그거를 지금 본인이 다시 뒤집으면서 이란과의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에서. 예. 근데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특히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편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그 하마스가 처음에 공격을 할 때 명분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과거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도에 그 이란 혁명 수비대 이제 장군 한 명을 암살하잖아요. 그 솔레이마니 암살하면서 그거에 대한 보복이라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가면 원인 제공도 미국에서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구실로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 쳤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본인들은 패싱을 당하고 있는 사이에서 예. 이제 미국하고 이란이 너무 가까워지는 것이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주적은 뭐 하마스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끝단에는 이란이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과 이란이 부딪히고 있는 사이에서 미국이 본인의 편이었었는데 지금 이란이랑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불편할 수밖에 없고 네타냐후 총리가 또 이제 극우파들의 이제 지지를 받고 연정을 시작을 한 건데 예.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끝낼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핵시설 보유에 대해서는 예. 뭐 작년에도 계속 이제 뭐 공격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냈고 근처까지도 공격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좀 핵심적으로 공격한 적은 없었던 것 그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거에 배후가 또 미국이다라는 이야기도 또 좀 나오고 한번 있는데 꼽아서 한 번 더 이제 꼬아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꼬아서 보면 또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의를 하려고 했었던 그 과거의 어떤 흐름이 그쵸. 있었잖아요. 미국과 그러니까 사실 이란이. 저는 예. 어제까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자꾸 위협을 하는 게 이란하고 미국이 최근에 이제 막판 가서 좀 이제 협상이 진통을 겪었었잖아요. 예.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 그러면서 저는 거기에 대한 어떤 압박 카드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건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전쟁이 지금 미국 증시를 앞으로 어느 정도 좀 흔들어 낼 것인가가 시장에서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저도 아까 앞에 표를 좀 보여드리긴 했지만 과거에 있던 전쟁이 사실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과거에 그 전쟁에 인해서 크게 출렁거렸던 것은 하나의 기회로 우리가 또 삼기도 했었고. 네,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유가 시장이 뭐 100불까지 갈 것이다, 120불까지 갈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너무나도 좀 안 좋은 이제 전망치를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사님께서는 이 전쟁 자체가 과거와는 좀 다르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과거와는 비슷한 흐름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지금에 나오는 어떤 그 예상들 뭐 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극단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극단적이다. 같고, 네. 예. 일단은 미국에서는 바로 성명을 냈잖아요. 본인들은 여기에 연관이 없고 네. 이제 발을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브리핑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이란 혁명 수비대의 어떤 그 수장이라든지 네.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망을 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란에서 과연 얼마나 지금 본인들이 이스라엘의 본토를 타격거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얼마나 대대적으로 칠 수 있을지 요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어요. 의구심이 그렇기 있다. 때문에 예. 사실 지금의 오늘의 장에는 분명히 이제 장기화되는 거에 대한 이제 더 심화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예. 있기는 하겠지만 예. 저는 이게 좀 단기적이지 않을까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뭐 글로벌 안보 위기, 방산 기업들이 네. 지금 크게 튀어 올랐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사실 뭐 골든돔에 대한 이야기도 네. 사실상 뭐 위성을 이용을 해서 많은 미사일을 이제 감지를 하고 그 부분을 막겠다, 방어 시스템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였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드론에 관련된 또 행정 서명을 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무기 체계를 앞으로는 드론으로 또 가져가야 된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도 좀 나왔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크게 시장에서 출렁거리고 있는데, 지금 이사님께서는 요 섹터, 뭐 방산 섹터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을 앞으로 뭐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예. 방산 섹터가 향후에도 더 좋을 가능성이 높아져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어찌됐든 나토가 이제 그 GDP 본인들의 GDP의 5%씩 이상씩을 지출하기로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이제 계약을 되어 있지만 그걸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 2기에 들어서 그거에 대한 압박이 본격적으로 가면서 방산업 자체에 대한 전 국가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러시아도 갑자기 이제 뭐 부활하고 있지.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있지.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과거에 미국을 중심으로 했었던 이런 방어 체계가 흩어지면서 예. 국방 산업 자체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어. 핵심은 그럼 과거에는 이제 국방 산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이제 굵직굵직한 뭐 어떤 사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예.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양상이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 검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드론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가 드론은 처음 사실 나온 거는 뭐 1차 세계 대전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솔레이마니 장군을 암살할 때도 상용된 게 드론이에요. 아, 그래요? 미국 본토에서 이용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드론이 대량으로 전쟁에 사용됐다는 것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최초였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 인해서 좀 양상이 향후에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뭐 골든돔도 마찬가지, 아이언돔도 마찬가지고 이제 크게 뭐 국지구 ICBM이라든지 이런 미사일들이 오는 거를 누가 먼저 저격하느냐, 누가 먼저 탐지하느냐, 어느 순간에 저격하느냐 이런 게 예.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드론은 그런 시스템으로 잡지 못하는 작은 것들. 요번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전에서 이란이 엄청나게 많은 드론들을 보냈는데 아이언돔을 뚫은 케이스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어 체계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뀐다는 의미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서명이 의미가 있는 거죠. 아, 의미가 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예. 이제 그 뭐 그렇다고 해서 F-35를 안 만들고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예. 이제 전쟁의 양상이 바뀌는 거에서 드론이라든지 뭐 UAM이라든지 수혜를 보는 산업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결정적으로 이번에 우크라이나전 최근에 6월 1일 날 있었던 일인데 거미집 이제 작전이 이제 경종을 조금 일으켰다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지금 네. 거미집을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지금 속보가 하나 좀 떴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아무것도 남지 않기 전에 핵 협상 타결을 촉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핵 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를 하는 건데 뭐 아무것도 남지 않기 전에 그렇다는 얘기는 뭐 초토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빠르게 핵 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속보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네. 이런 속보가 나오는데 뭐 이거는 하나의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라고 그렇죠. 보시는 핵 거죠? 협상을 지금 빨리 끌어들여서 핵 협상을 본인들은 빨리 이제 맺어야 해라라는 되니까. 이야기니까. 거기에 대한 뭐 어떤 압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참에. 예, 알겠습니다. 뭐 본인은 이제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줬다. 네. 안 한 건 너희들이다. 빨리 핵 협상을 해라. 자, 이런 메시지를 지금 속보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거미집 아까 네. 말씀 부분 가시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폈던 거미집 작전. 거미집 작전이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스파이더웹이라고 하는데 예. 이제 거미집처럼 촘촘하게 이제 그 딱 둘러싸서 공격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게 이제 결국에는- 드론으로 하는 거죠? 네, 드론이 들어올 때 먼저 감지를 하거나 들어왔을 때 전파 방해를 하거나 여러 가지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졌는데 요번에 우리 드론이 또 많이 쓰였으니까. 어. 근데 요거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정보 요원들이 1년 반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 사이에 뭐 트럭 안에 뭐 특수하게 만들어 가지고 드론을 숨겨 가지고 1년 반 동안 러시아 내로 계속 밀반입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6월 1일 날 본격적으로 다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밖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골든돔이고 뭐고 간에
방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예. 요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 요게 하나 큰 특징이고 두 번째 또 중요했던 거는 음. 원격 조종이잖아요, 보통 드론은. 근데 원격 조종이랑 AI 조종이 같이 쓰였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전파 방해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원격 조종을 끊겨버려요. 그러면 AI가 기존에 있던 목표에 자동으로 가서 자폭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요번에 이제 4개 군사용 그 공군 기지가 많이 이제 파괴가 됐어요, 러시아가.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종을 울리면서 요번에 이제 행정 서명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게 드론 산업을 좀 보면요. 예. 이제 미국에 당연히 이제 군사용 드론 굉장히 큰 것도 많고 좋은 거 되게 많습니다. 오래됐다 보니까. 예. 근데 요번에 이란에서 이런 드론 공격을 할 때, 이란이 이스라엘 드론 공격을 할 때요. 요런 드론들을 사용했는데 이거 상업용 드론이거든요. 예. 상업용 드론이 뭐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요번에 이란이 공격했던 거는 6,500달러였었다는 거예요. 그럼 6,500달러짜리 이제 상업용 드론에다가 폭탄을 단착해서 들어보내니까. 지금 저 화면이 지금 상업용 드론인데 네, 거기에 밑에 저 폭탄 폭탄을 장착한 달고 거죠. 이제 가는 네. 거죠. 그러면 이게 크기도 굉장히 작고 막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 상업용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가 제일 잘하냐라고 하면 그게 결국엔 중국으로 귀결되잖아요. 우리가 드론 하면 DJI를 많이 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면에 있어서 그리고 미국의 드론들도 결국에는 중국의 부품들을 사용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행정서명을 하면서 드론의 우위를 미국이 다시 갖고 오겠다. 그리고 중국의 부품의 의존도를 완전히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드론, 미국산 드론이 향후에는 국방부에서 많이 채택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같이 연관되는 산업으로 UAM. 그래서 그 과거에 이제 그 수직 그 드론 택시 같은 거죠. 드론 택시. 네, 드론 택시도 약간 요번에 사이즈가 좀 큰 거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커서 한 예. 2인승, 4인승 되는 예. 이제 드론 택시인데 요것도 자동차 산업하고 똑같이 규제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사고 나면 대형 사고고 맞아요. 인명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요거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이제 빨리 파일럿들을 양성하고 산업을 빨리 키울 수 있으니까 올해 내에도 상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그 이제 서명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초음속 비행기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규제 완화를 했다. 그러니까 초음속 비행기가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제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콩코드 여객기. 과거에 예. 부루마블 게임 보면 예, 나오잖아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 없어졌잖아요. 네, 그거 실제로 있었던 건데 없어졌잖아요. 예. 그게 이제 뭐 굉장히 비싸고 했는데 속도로 보면은 진짜 비행기보다 엄청 빨랐거든요. 엄청 빨랐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향후에 굉장히 이제 좀 많이 규제를 푼다. 서포트를. 그러니까 이번에 하겠다. 사실 행정서명을 했다는 이유 자체가 과거에는 약간의 좀 규제에 묶여 있었던 것들을 네, 이제 많이 규제를 내가 풀어진 풀어줄 거죠. 테니까 너희들이 기업들이 자유롭게 네네. 그런 부분에서 개발을 하고 완화 쪽은 그렇고요. 예. 근데 이제 규제를 강화한 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드론 방어에 대해서는 또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NFL이나 이런 데 보면 예. 경기장 엄청 크잖아요. 거기에 드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한 것들이 있거든요. 민간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하고 규제를 그래서 하고. 이제 드론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도 요번에 준비를 시작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그에 관련된 뭐 기업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보시면은 이제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eVTOL, 그 UAM 쪽에서 예. 조비 에비에이션이랑 아처 에비에이션 이쪽이 이제 대형 예. 드론 쪽에서는 잘하니까 예. 이 주가 반응을 보면 그날 이제 행정 서명 한 날의 주가 반응들이거든요. 다 제일 관련 오른쪽에 있는 기업들. 주가. 네, 예. 그래서 이제 주가 많이 튄 건데 조비 에비에이션이나 아처 에비에이션이 지금 기술적으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기업들이고 예. 로켓랩은 사실 우주 쪽이기는 한데 이게 UAM도 결국에는 이제 우주 시스템이라든지 소형 위성들이 연결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로켓랩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소형 위성 관련돼서는 제작부터 해서 발사까지 다 하는 기업이니까 거기에서 또 강점을 가지고 있고 네네. 그리고 에어로 바이런먼트라고 하는 AV 요 종목 코드로 상장되어 있는 요게 이제 군 상업 드론. 군상업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소형 자폭 드론이라든지 정찰 드론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인데 실질적으로 이번 이제 전분기의 매출 38%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실제 전쟁에서 사용이 되는 드론들이고 미국하고도 이제 계약을 받는 예. 9억 달러의 계약도 받고 막 이런 식의 이제 좀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뭐 버티칼 에어로스페이스는 UAM인데 소형 UAM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큰 그림에서는 뭐 로키드 마틴, 노스룩 그루만 뭐 이런 기업들이 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실 뭐 드론 관련된 기업들 보게 되면은 실적 자체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뭐 전체 매출도 조비 에비에이션 제가 잠깐 보니까는 매출도 상당히 작네요. 상당히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예. 다 스타트업에서 시작한 기업들이고 그러니까요. 조비 에비에이션은 4월 말이었었죠. 예. 그때 이제 파일럿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어요. 음. 그리고 저희가 중국에 작년에 중국 갔을 때 예. 요 UAM 관련된 스타트업에도 갔었거든요. 음. 근데 거기서도 이제 거기는 이제 수직으로 이제 그 비상을 해서 이제 예. 직진으로 가고 왔다 갔다 예. 하는 거 요 정도까지 됐고 아. 그거 요번에 파일럿까지 태워가지고 조비에이션은 조비에이션. 성공을 했고 예. 올해 말이랑 내년 초에 승객까지 태우고 이제 테스트를 앞두고 테스트한다.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현존성명 떨어졌으니까 예, 아마 더 예. 빨라질 가능성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일단 뭐 드론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가지 좀 더 준비하신 내용이 있으신데 사실 이게 소비의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뭐 감정 소비라는 단어가 요즘에 나오고 네. 있고 팜마트 네. 이거 아직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팜마트가 도대체 뭐야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저번에 한번 설명을 잠깐 해주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지금 그때 어떻게 지금 소비가 좀 바뀌고 있습니까? 이제 너무 짧게 그때 소개를 드려가지고 네. 좀 이해하기가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예. 그때만 해도 뭐 음. 그렇게 오래전도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때만 해도 팜마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었지만 최근에는 아마 인지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인스타그램 SNS에 요 이제 그 라부부라고 하는 인형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근데 감정 소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 중국은 굵게 3번 정도의 소비의 변화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 개방을 하고 나서 중산층이 증가를 하면서 일명 이야기하는 소비 업그레이드 구간을 지났거든요. 그때는 중산층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명품 주식이 엄청 많이 갔죠. 주식 예. 많이 팔리고 그러니까 많이 팔리고 하면서. 네네. 그리고 그때를 대표하는 주식이 마오타이였습니다. 마오타이.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자산 가치로 인정받으면서 주가 계속 올라갔죠. 물건은 계속 없어지고. 지금은 흔합니다, 물론. 예. 그 시기를 지난 이후에 이제 그 가성비 소비로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지난 이유가 온 게 코로나잖아요. 근데 중국은 코로나 때 지원금들을 안 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가성비 소비로 가는 뭐 미니소나 이런 이제 가성비 제품들이 대표하는 주식이 됐었고요. 요번에는 그 가성비에서 흘러와서 양극단으로 가는 감정 소비로 왔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본인이 사고 싶은 거는 비싸든지 싸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감성을 건드리는 이런 제품들이 지금 중국에서 엄청 잘 되고, 요게 이제 일명 신소비 제품들로 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 소비에서 감정 소비로 변화가 네, 가고 맞습니다. 있는데, 소확행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가성비 소비에서 뭔가 만족을 못해서 감정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요게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 예. 중국의 IP들이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다라는 중국 것들이 원인이 될 IP가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적 재산권이 좀 강해지고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이제 제도 같은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지적 재산의 이제 재산권 같은 IP가 예. 일명 뭐 한국은 굉장히 강했었고요. 문화가 네네. 이제 강국이었으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데, 일본 같은데. 근데 중국은 이런 IP라든지 본인들의 고유의 IP는 되게 약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아웃소싱만 받고 이러던 와중에 거기에서 이제 그것들이 좀 탄생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지금 이 팜마트에서는 여러 가지 피규어를 파는데요. 이 신소비의 핵심은 랜덤 박스에 있어요. 랜덤 박스. 예, 요게 이제 랜덤 박스라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라부부 인형의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박스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열고 나면 그 중에 하나, 뭐 몇 분의 1 확률로 들어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걸 사기 위해서 계속 사게 되는, 아니면 한 박스로 사버리든지 막 이런 예. 이제 효과들이 뭐 발생하는 꽝도 겁니다. 있습니까? 꽝은 없죠. 꽝은 그거는 없습니까? 예전에 뽑기 시절에 예, 그랬던 알겠습니다. 거고, 지금 꽝은 없지만 같은 건 계속 나올 수 있겠죠. 예. 어찌됐든 그 인간의 심리를 자극하는 랜덤 박스인데, 아. 이런 사업 모델은 예. 뭐 오늘 갑자기 뜬 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일본의 가챠 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멀리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문방구 앞에 꼭 뽑기 100원 넣고 하는 것도, 그런 거 다 랜덤 박스의 일종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시작을 해서 피규어를 팔기 시작했는데, 제가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한번 이제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2022년도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소개를 할 때는 IP가 좀 부재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팜마트가 본인들의 IP를 만들면서 이런 피규어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요 그 라부부라고 하는 저 캐릭터가 라부부라는 되게 예. 저게 저게 라부부거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크기의 캐릭터가 있는데, 저게 북경에서 이제 피닉스 아트센터에서 열렸던 경매에서 예. 저 파란색 저 하나가 2억에 팔렸어요. 2억이요? 네, 그게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48점이 출품을 했는데, 거기 총 금액이 7억 1천만 원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트 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트 뭐 토이? 컬렉션 토이라고도 예. 하는데 이 아트 토이의 대표 주자가 과거에 메디콤 토이, 일본의 메디콤 토이사의 베어브릭이 있습니다. 아, 베어브릭. 네, 이 베어브릭이 아트 토이의 이제 거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예. 근데 베어브릭이 2001년도에 나왔거든요. 예. 그러고 2019년도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이게 4,100만 원에 팔려요. 한국 돈으로. 예. 그때 역대 최고가였어요. 4,100만 원. 네. 그럼 처음에 2001년도에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사실은 뭐 얼마나- 이 그 베어브릭도 가격이 다 다양한데 요 4,100만 원에 된 거는 칼 라거펠트랑 협업했던 제품이었고요. 아, 예. 이런 제품들은 특이한 제품, 뭐 자산 가치로 인정받는 제품들이 경매에 가서 이런 것들을 낙찰받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그 2001년도에 나서 19년도에 최고가를 경신하기까지 20년이 소요됐거든요. 아. 근데 팜마트는 2019년도에 나왔습니다. 예. 19년도에 나와서 2억 1천만 원이라고 하는 최고가를 야. 6년 만에 달성을 6년 했어요. 만에. 그래서 가장 빠르게 자리 잡은 아트토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최근에는 이제 뭐 사카이랑 그 세븐틴 우리나라 아이돌 나오면서 세븐틴이랑 같이 뭐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제품들이 예. 이제 주피터라고 하는 그 퍼렐 윌리엄스가 하는 경매 사이트 있거든요. 예. 여기에 올라갔는데 뭐 예상가는 400에서 500달러 정도 보는데 비딩이 벌써 3,500달러 정도 붙었고. 그러니까 지금 팜마트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본인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IP들이 있거든요. 매장이 한국에도 있으니까 뭐 한번 가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 지금 본인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라부부라고 하는 IP가 되게 떴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팜마트 주가를 한번 보시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아, 예. 작년의 주가 상승 요인은 해외 매장 얼마나 더 확장을 하는지 예.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이나 뭐 일본 가가지고 팜마트 매장 같은 데 좀 가보면 이게 되게 사람은 많고 많이 확장하는 건 알겠는데 그 제품을 사가는 사람이 다 중국인이었거든요. 예. 뭐 찻잔 속의 태풍처럼. 근데 올해 들어서 이게 북미 지역, 동남아 지역, 다른 외국인들한테 터지기 시작을 했고요. 뭐 인스타그램에 라부부 한번 쳐보면 북미 지역에서 뭐 매장 하나 열면은 캠핑하고 그거 살려고 막 싸우고 난리 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뭐냐면 예. 자산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해서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뭐 팜마트에 관련해서 정말 뭐 뒤에 조금 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 좀 듣고요. 다음에 또 이 팜마트 지금 주가도 정말 뭐 크게 상승하고 있고 뭐 그 외에 여러 감정 소비에 대한 어떤 트렌드도 있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팔로우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트럼프 행정 서명에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저 팜마트 관련해서도 이렇게 전달해 주신 CMS 증권 박상준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일부 악재가 시장에 들이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정규장이 시작되고 나서 또 어떤 흐름이 될지 저희가 또 주말 사이에 모든 뉴스를 묶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